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미처 설명을 못하고 끝난 것이 있는데요. 회사 변경을 하지 않았네요. 코리아 상사로 들어갔다가 우리는 세종 상사를 입력을 했는데, 자, 회사 변경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세종 상사로 나와 있는데, 번호가 빠른 순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엔터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종 상사로 변경이 됐고요. 실무에서는 거래처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회사가 많은 경우가 있죠. 한 회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사를 운영하는 그 기업들, 특히 세무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회사 변경만 하면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6쪽을 펴주시겠습니까? 회사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등록은 어디에? 기초정보 등록인데 제가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서 회사 등록을 한 다음 두 번째 거래처 등록인데요. 네,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 등록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일반 거래처를 씁니다. 하단에 보시면 101번부터 97,999개의 거래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있죠. 국민카드, 신한카드, 아니, 카드가 아니죠. 국민은행, 뭐, 농협, 이렇게 은행이죠. 1금융, 2금융 전부 다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들을 여기에 입력합니다. 은행은 98,000에서 99,599번까지 입력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카드죠.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국민카드, LG카드, BC카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카드를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해놓는 거고, 우리가 등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카드로 받을 경우에도 여기에 그 등록을 하는 거죠. 지정해놓고 요즘에는 거래처들이 결제하기 쉽게 한 카드를 등록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쓰는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신용카드는 99,600번에서 99,999번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아직은 시험 문제에 신용카드를 입력하라는 거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회계 1급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왔었고 시험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거래처 입력하시면 잘못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네, 그럼 일반 거래처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반 거래처를 한번 더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코드를 101번부터 하라고 나와 있네요. 101번. 네, 101번. 거래처 이름은 제일유통입니다. 제일유통. 자, 여기서 매출과 매입을 우리가 매출하는 회사만 매출거래처, 매입거래처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는 시험에서는요 동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 매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에서는 매입 매출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구별을 했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동시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항상 동시로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엔터만 입력하면 되겠죠. 엔터로 하지 마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자 번호로. 자, 307-81 16998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죠. 대표자는 장대운. 자, 업체 종목을 반드시 치셔야 되겠죠. 업체 종목은 도매 그리고 문구. 자,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우편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자, 똑같이 구렁말길 12번입니다. 구렁말길 스페이스바 띄우고 12.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추가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편번호를 여기에 입력하지 않고 그냥 직접 주소를 입력하겠다. 그러면 직접 해도 상관없죠. 실무에서 우편번호 굳이 내가 우편 발송할 일이 없거나 그러면 모를까. 여기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편지 봉투까지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니까 간편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편번호 입력하라는 말이 없으면 주소만 입력해도 돼요. 근데 주소보다 우편번호 찾는 게 더 빠르죠. 그죠? 네, 입력하고 주소를 직접 입력할 때는 번지수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상세 입력 사항이 있는데요. 저기 클릭해 놨습니다. 클릭을 지우면 이렇게 내려가서
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막아놨어요. 지금 시험에서는 우리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전부 다 막아놨는데요. 실무에서는 이 하나하나 전부 다 입력해 놓으면 편하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밑에까지 입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102번. 102번 입력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입력하세요. 뉴젠 문구. 여기도 동시에 누르지 말고 탭키를 누르세요. 탭키를 누르면 바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174669. 대표자는 이유진. 그리고 업태는 도매, 그리고 문구. 자, 주소는 똑같이 구렁말길이었죠. 구렁말길 15번. 이게 이 구렁말길이라고 해놓은 이 동네 이름은요, 사실 원래 옛날에 동네에 뭐가 남은 꼴, 무슨 꼴,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예전에 아주 옛날에 쓰던 그 동네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엔터를 치시면 될게요. 엔터. 자, 다음은 103번. 거래처는 건영문구. 건영문구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네. 자, 307-10, 자, 10-93957. 자, 대표자 성명은 김현수. 건영문구 아들이 이름이 건영이거든요. 건영이. 자, 소매 문구. 우편번호는 들어가 볼까요? 우편번호는 구렁말길 17. 네. 자, 바로 입력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 입력했으니까 마지막 104 일신문구 탭키를 누르시고 30724-60695. 대표자는 김대성. 업태는 소매문구입니다. 소매문구. 여러분들 모르고 업태란에다가 소매문구 다 치면 안 돼요. 반드시 업태와 종목을 따로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구렁말길 27입니다. 네, 엔터를 치시고. 그럼 전부 다 입력을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거래처 등록이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 자주 나와요. 1년에 4번 중에 2번은 나오니까 50% 확률입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올까요? 맞췄으니까. 다음은 계정 과목 적요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정 과목은 이렇게 계정 체계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죠. 수익, 비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산, 부채 중에서는 이렇게 현금,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적색이 있고 흑색이 있죠. 적색은 수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흑색은 언제든지 내가 수정해도 돼요. 우리 회사에 맞게. 당좌 자산은 101번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저예금 말고 요 안에 또 하나 넣고 싶다. 정기예금 필요 없고 다른 걸 입력하고 싶다. 그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색은 수정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적색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적색은 그냥 엔터가 여기 보면 오른쪽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세요. 매입 할인 안 쳐지죠? 입력이 안 되죠? 근데 컨트롤하고 F2를 동시에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키와 F2를 동시에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매입 할인 말고 매입 애누리 쳐볼까요? 매입 애누리 쳐지죠? 그죠?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다시 수정할까요? 그냥 커서 옮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컨트롤과 F2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매입 그대로 매입 할인 그대로 입력시켜놔야 되죠. 이렇게 매입 할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흑색은 안 그렇습니다. 흑색은 그냥 고쳐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141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네. 141쪽에 거기 보니까 853번을 찾으라는데 여러분 찾기로 해서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00번대 있죠. 여기. 네, 여기 800 치면 851번 여기서 찾기도 853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853
자, 사용자 계정 설정 계정 과목인데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요. 이 프로그램 회사에서 모든 입맛을 맞춰줄 수 없어요. 우리나라 100만 개가 넘는 사업장을 다 맞춰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빈칸을 놓는 겁니다. 우리 회사만의 특징이죠. 우리 회사만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을 쓰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무선 통신비 계정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 커서를 움직여서 무선 통신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는요. 자주 나와요. 거의 뭐 1년에 4번?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냥 3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경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현금 적요란에다가 현금 적요 1번에 자, 1번 커서를 움직여주면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휴대전화요금 현금 납부 입력해볼까요? 휴대전화요금 현금 납부 이렇게 자, 엔터를 치셔야 돼요. 엔터 안 쳐놓고 그냥 나가면은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엔터 안 치고 나가서 입력이 안 돼서 나는 입력했단 말이야. 입력했는데 틀린지는 몰랐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엔터를 안 치면은 자동으로 입력 그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지금 휴대전화 요금 현금 납부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는데 띄어쓰기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오타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오타가 있으면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타가 나지 않게 천천히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처 적요란에는 두 가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휴대전화 요금 자동 납부. 두 번째는 휴대전화 요금 미지급. 엔터.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연습처럼 많이 입력하진 않고 반드시 하나가 꼭 나와요. 여기 잔뜩 있는 데다 이어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여러분들 현금 적요라는 여기 대체 적요는 여기입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현금 적요라는데 여기다 입력하시고 대체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되죠. 긴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가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기초정보 등록은 전부 다 입력을 했습니다. 회사 등록에서는 6점, 그리고 거래처 등록 이 두 가지 부분에서도 두 개 따로따로 3점씩 나올 수도 있고 한 군데서 6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도 꼭 숙지하시고요. 그럼 정기분에서도 반드시 6점이 나오는데요.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나올 수도 있고 거래처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 셋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재무상태표, 다음 뭐 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T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그래서 자산 계정의 코드 번호를 모르고 내가 부채 계정을 입력했다. 입력이 안 됩니다. 이 자산 계정은 자산 코드 번호만 입력이 되고 부채는 부채하고 자본만 입력이 돼요. 왜냐하면 오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금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전기가 9기가 되겠네요. 자, 저는 여러분들 만약에 입력하는 거 현금이잖아요. 여기다 현금 그대로 치셔도 되고요. 자, 현금 그대로 치셨습니다. 얼마? 350만 원. 땡땡 치고 여러분 플러스키 있죠? 플러스키를 누르면 동그라미 3개가 자동으로 쳐집니다. 플러스키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당좌예금인데 당좌예금은 102번인데요. 좌 두 글자만 쳐도 되지만 자, 이렇게 초성만 쳐도 당좌예금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초성만 쳐도 나타나니까 당좌예금이 얼마예요? 네, 1,456만 원 플러스 키. 이렇게 플러스 키 입력하는 거 자꾸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플러스 키 두 번 입력하시면 돼요. 자, 외상매출금이 자신은 108번이거든요. 자, 108번 외상매출금 3,760만 원입니다. 3,760만 원 입력해보세요. 다음은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있죠.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있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지금 108번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그 다음 번호예요. 무조건.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이 되죠.
그죠? 얼마예요? 37만 6천 원. 37만 6천 원. 자, 이렇게. 다음은 바드러움입니다. 바드러움 110번입니다.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매출차권이기 때문에 110번인데 2,400만 원. 24 치고 프로스키 2번 누르면 되겠네. 하나, 둘. 이렇게. 그죠? 네.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바드러움에 대한 대선 충당금도 있네요. 얼마? 24만 원. 바드러움이 110번이니까 바드러움에 대한 대선 충당금은 그렇죠. 111번이 됩니다. 얼마? 24만 원. 240하고 플러스키. 다음은 상품입니다. 상품은 제가 150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상품 쳐볼까요? 이렇게. 네, 146번이네요. 1,030만원. 10300 플러스키. 자, 하셨어요? 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죠. 기계만 칠게요. 자, 기계장치는 206번입니다. 206번 5,470만원. 5,470만원. 자, 플러스키. 자, 기계장치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그러면 기계장치보다 플러스 1, 207번입니다. 반드시 다음 번호. 1350만원, 135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인데요. 차량 운반구는 208번이죠? 208번. 차량 운반구 208번. 여러분 중요한 계정 코드 번호는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자꾸 반복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데 코드 번호 외우고 있으면 시험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됩니다. 가능한 한 외우도록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차량 운반구가 1800이니까 18 치고 플러스키 2번 누르면 되겠네요. 그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 운반구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니까 200, 그렇죠. 209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70만원. 다음은 비품인데요. 비품은 212번이에요. 212번, 비품이 870만원. 플러스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있네요. 213번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45만원. 자, 플러스키. 자, 그래서 합계가 1억 5,200, 94,000원 똑같죠? 네. 그럼 여기 자산이 끝났고요. 부채 계정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외상매입금은 251번이죠. 251번 얼마? 2,140만원. 자, 그 다음 지급업은 외상매입금 다음 번호예요. 252번 1,850만원. 그리고 미지급금은 253번 250만원이네요. 다음은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못 외워져도 단기차. 얼마예요? 260번이네요. 단기차입금은 1,500만원. 15 치고 플러스키 하나 두 번 치면 되겠네요. 엔터.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얼마예요? 네, 3,000만원이네요. 30 플러스키 두 번. 네. 자, 부채 계정에 보니까 8,740만원 똑같습니까? 네, 똑같네요. 마지막에 자본금이 나왔는데 자본금이 331번이죠. 331번. 자, 6,400. 69만 4천원 플러스키. 자, 어때요?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죠.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은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그러면 자산 계정에 대차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이든 부채든 그 정기 재무상태표, 전기 재무상태표를 수정하게 될 때는 이렇게 금액을 재무상태표 시험 문제 지문과 그리고 그 데이터 파일 그 재무상태표와 금액을 일일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T 계정에 봤을 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 금액은 맞고 대변이 다르다. 그럼 대변 금액을 하나씩 보면 맞추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 두 개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자산의 하나, 부채 자본 중에 하나. 보통 2개 정도 수정하면 돼요. 지금까지 3개 수정하는 경우는 가끔 나온 적은 거의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되게 2개 정도 수정하는데 1개 3점씩이죠. 수정하는데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계정 과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개를 수정하는 경우가 나왔다. 그럼 1개당 2점씩 부분 점수를 충분히 주고 있으니까 뭐 하나 틀렸다고 해서 다 틀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분 점수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해 봤고요. 자, 종류에서 나갈까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그 146쪽입니다.
자, 146쪽에 보시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네,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보니까 하나씩 들어가서 볼까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 있는데, 상품 매출부터 입력할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왜 입력하냐면, 전기분, 단기분과 비교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상품 매출 볼까요? 상품 매출 몇 가지만 칠까요? 네. 금액은 1억 8,540만 원. 자, 그리고 기초 상품 재고액인데 상품을 볼까요? 상품. 자, 상품. 자, 상품 계정인데 상품 기말 상품 재고가 몇 번 있나요? 제가 오타를 쳐서 상품.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품 매출 원가가 여기 아닌데 기초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품이 몇 번이었죠? 146번이었죠? 네, 140. 잠시만요. 여러분들 상품 매출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제가 잠시만요. 상품 매출 원가. 자, 상품을 입력을 해서 왔습니다. 여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치셔야 돼요.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이 얼마예요? 867만 원. 867만 원. 이렇게 단기 매입액이 1억 3,683만 원 입력하시고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예요? 네. 그럼 매출 원가 얼마예요? 1억 3,500. 요 위에 있죠. 상품 매출 바로 상품 매출 바로 밑에 1억 3,52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상품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를 수정할 일이 있다.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데 기말 재고도 수정해라. 그럼 기말 재고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수정을 못하죠. 반드시 봐서 커서가 안 움직이죠. 이건 어디서 수정할까요? 그렇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손익계산서 기말상품 재고가 다르다. 그럴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 정기분.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내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여기에서 상품이 지금 1억 1,030만 원 입력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상품 재고가 다르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여기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 이어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급여는 801번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800번대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은 500번대, 600번대 절대 안 됩니다. 800번대에 입력하셔야 돼요. 2,845만 원. 입력 잘 해놓고 500번대 하면 다 틀린 거야. 자, 국민생비 811번, 370만 원 입력하시고 다음은 접대비. 접대비는 잘 모르니까 접대비 813번. 접대비는 1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공과 817번. 네, 87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835번인가? 아니네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감가상각 818번입니다. 감가상각비는 250만 원.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819번이네요. 301만 6천 원. 대선상각비가 아까 835번이었죠. 네, 30만 원.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중에서 이자 비용이 하나 있네요. 이자 비용. 네, 얼마? 네, 330만 원. 그러면 여러분 단기순이익이 맞아요? 616만 4천 원 맞죠? 네, 613 여기 여러분들 네, 616만 4천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손익계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두 가지 고칠 수가 있어요. 네, 두 가지 계정 과목이 없는 거 아니 금액이 있고 어떤 건 없는 것도 있고 여기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매출 원가에서 기말 재고를 수정할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어디로 가시라고요? 그렇죠.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초기 이월 하나 남았는데요. 여러분 교재 149쪽입니다.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는데요. 코드를 불러와도 돼요. 그냥 내가 계정가로 여기 보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외상매입금, 지급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드를 불러오게 하면 모든 지금까지 입력했던 거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자, 불러올까요? 네. 자, 그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불러오기에서 더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까봐 안 불러오는데 계정 과목 하나하나 입력해도 돼요. 외상매출금이 몇 번이에요? 108번이죠. 자, 108번에 커서를 두고 오른쪽에 옮기셔야 돼요. 커서를, 그죠? 외상매출금이니까. 자, 그러면 코드는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건영문구가 1980만원, 일신문구가 1780만원입니다. 그럼 건영문구를 알려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초성종성 안 되고요. 반드시 코드 도움을 보셔야 돼요. 자, 건영문구 103번. 이렇게 건영문구는 얼마요? 1980만원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일신문구가 아까 104번이었죠. 일신문구는 얼마요? 1780만원. 자, 이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더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있고,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영문구가 3760만원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신문구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일신문구 커서 놓고 삭제하면 돼요. 이렇게. 삭제.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입력해야 돼. 그죠? 얼마? 1780만원. 자, 다음 입력했어요. 그 다음 받으러움 들어가야 돼. 받으러움을 커서를 두고 오른쪽에 들어가셔서 받으러움은 건영문구가 있네. 자, 건영문구 코드동 건영문구가 103번. 건영문구가 2,400만원입니다. 이사 땡땡. 이렇게 플러스키 2번입니다. 하나네요. 그죠? 다음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에 가서 코드를 두고 거래처가 제일유통입니다. 제일유통. 자, 제일유통 850만원. 850만원. 다음은 유재문구가 1290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음은 지급보험입니다. 지급보험에 커서를 두고, 제일유통이 아까 101번이었죠. 101번. 네, 185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차액이 반드시 적색이 뜨면 안 되죠? 차액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두가 입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입력을 다 모두 마쳤는데요. 거래처 초기 2월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거래처 초기 2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